안녕하세요.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네. 심리방역, 굉장히 낯선 개념처럼 생각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감염병의 유행 시대에 소문, 또 비상식적인 처방, 그리고 또 공포에 의한 집단 행동,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해왔던 아주 오래된 사실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염병이 불러일으키는 공포, 불안, 이런 게 사람들한테 세균 바이러스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감정도 전염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사재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에 쫓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러면 어떤 종말이 왔다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사상에 경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자연을 지나치게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등등등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고 소문에 아주 귀가 얇아지고 또 공포에 의해서 전혀 평상시에는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아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이 감염병으로부터 생기는 공포와 불안,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활동, 이런 걸 심리방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유행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본인 자신이 감염될 것에 대한 불안, 감염 불안,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큰 불안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또 전파자가 되는 거에 대한 전파 불안이 생기고, 또 그 중에서 일부 확진자가 되거나 격리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낙인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제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문제 중에 아주 큰 문제는 뭐냐면 혐오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원인을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생양 삼듯이 전가하면서, 사실 그것이 아주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원인을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그런 심리와 동시에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차별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유행이 첫 번째 물결, 두 번째 물결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서 이제 만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또 우울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와 같은 원칙을 이제 방기하는, 그래서 이 자포자기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초기, 중기, 또 이렇게 만성화되면서 사람들의 이 감염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것을 호소하는 상상 코로나라고 불렀었죠. 기자분들이. 그런 분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좌절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풀이 하는 그런 전화도 사실 중간에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전화가 많이 늘었는데요. 연령층 연령대로 보면 아무래도 초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해고되는 그런 현상이 어느 나라마다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젊은이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제 본인의 사업이 파산했거나 또는 이제 폐업하거나 이런 중장년층의 전화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 사람들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냅니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지만 면역력도 유지하고
또 스트레스도 조절하면서 그래도 곧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지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제 평상시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과부하된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지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마음이 뭐 갈갈이 찢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일단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내려면 본인의 상태를 잘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에너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상태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시기에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너무 자기 자신을 소비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은 가급적이면 피한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가성비 높게 산다. 이렇게 더 큰 소모나 더 큰 소진이 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자기 생활을 계획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 위축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을 쬐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을 포함한 이제 면역력 강화 활동은 또 수행하면서 지내야 되고 네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과거 대유행이나 또는 큰 스트레스를 겪었던 일들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비록 힘들게 겪어냈지만 좋았던 일, 또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함께 또 기억해야만 할 일들, 앞으로 어쨌든 이 대유행이 끝날 거라는 희망, 이런 긍정적인 기분으로 우리 마음을 잘 감싸 안고 그야말로 마음이 공포와 불안, 분노, 우울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만성화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병이 이제 사회적 질환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의 책임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연대, 또 연대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진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이 집단적인 감염을 집단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 연대 이런 게 이 감염병을 극복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갖추기 이런 개인적인 위생 수칙은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타인을 존중하면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숙지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타인과의 연대 이런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개개인에 주어진 위생 수칙의 책임을 잘 실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한 대책 그게 알고 보니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집단적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부터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격려와 연대 응원, 특히 약자들 재난이 일어나면 평상시 약했던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런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도 우리가 잘 연대하면서 사회 전체가 함께 큰 손실 없이 회복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사실 회복된 이후에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우리가 받을 상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연대 이런 거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